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살이 나신 것 같은데? 살짝 쿵 날 뻔했는데 다시 살린 거 아시죠? 아, 역시 순발력이. 네. 자, 오늘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네꼬마님께서 들려주시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 엄밀히 말하면은 엄청 막 귀신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중이 떼중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 그런 얘기예요. 예. 나름 그냥 저는, 이거 되게 재밌게 들었다, 뭐 이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중이 떠중이의 이야기를 바로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 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가 뭐 행정구역상으로는 시예요, 시. 엄청 큰 이런 도시는 아니고 그냥 지방 도시입니다. 되게 작은 규모의 지방 도시인데 여기서 이제 20대 중후반, 그때 날 정확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27살 먹은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자동차 영업사원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자동차 영업사원,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업사원을 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해보다가 뭐 직장이 일반 회사 생활이 나랑은 안 맞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뭐 할 일 없는데 경험이나 해볼까 그래서 가벼운 마음에 시작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만 똘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확고하게 영업사원을 어려서부터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꿈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연히 신차 영업사원을 봤는데 굉장히 말끔한 슈트를 입고 상담을 해주고 뭐 이렇게 고객 응대를 하는 그 모습을 우연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는데 이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였었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꼭 저 직업을 한 번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27살 학교도 졸업을 했고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영업사원 자리가 있으면 신청을 해보자.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고들을 좀 보다 보니까 모 자동차 브랜드의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씨구나 이거다 하고 입사 지원서를 넣었죠. 그리고 뭐 제 이야기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모집 공고가 많이 나오는 브랜드는 입사 지원을 넣으면 거의 됩니다. 그냥 어서 들어와라.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가 차를 한 대도 못 팔아도 된다. 대신 네 차는 한 대 사갖고 나가라 이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서류를 넣으니까 일사천리로 그냥 입사 처리가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약간은 얼떨떨한 상태에서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자동차 영업사원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매장 위치는 솔직히 좀 좋지는 않았대요. 이게 자동차 매장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보면은 차량의 유동이 많은 곳 아니면은 주변이 좀 번화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파트촌이 쫙 형성이 돼 있다든지 이런 곳에 이제 주로 많이 있긴 하는데 가끔 되게 외곽에 뜬금없이 있는 매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구시가지에 그런 케이스였어요. 구시가지에 뜬금없는 곳에 있는 건물도 굉장히 좀 오래됐고 매장도 되게 작았대요. 근데 어찌됐건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인사를 하고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보통 조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차 매장 그러면은 좀 크기도 있고 이런 곳들은 영업사원 숫자가 많으면 거의 20명 아니면 25명 이렇게까지 있어요. 한 매장에. 근데 이제 이 매장은 저도 이제 어딘지는 아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5명밖에 이렇게 없다는 게 조금 특이하긴 했는데 한 4, 5명 있는 매장도 있습니다. 이게 영업사원이. 근데 여기 똘비가 들어간 매장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사람 숫자가 본인이 들어와서 5명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4명이 있었던 그런 매장인데 눈치를 이렇게 쓱 보니까 여기는 뭐 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각자 활동하는구나. 그렇지 영업이 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니까. 근데 또 눈치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싹싹 며칠 훑어보다 보니 저기 김 팀장님이라고 불리우는 저분은 여기서 실적이 제일 좋은 분이구나. 이거는 눈치가 그냥 딱 바로 오더래요. 항상 전화기는 불이 나고 이 김 팀장님을 찾는 고객은 진짜 하루에도 여러 명이 오고 가장 바쁘게 활동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뻘쭘하게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줍니다. 거기 대표가. 차 재원도 좀 외우고 가격도 좀 외우고 판매 어떠한 메커니즘도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막 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김 팀장님이 저걸 진짜 잘하시는구나. 저 사람한테 좀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는데 아침 회의 시간에 대표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막내 어느 정도 공부는 끝난 것 같은데 누가 조금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더래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좀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새로 신입사원한테는. 근데 김 팀장님이 누군들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한번 가르쳐 볼게요. 이렇게 툭 던지더래요 말을. 그러니까 대표가 조금 의외라는 표정으로 김 팀장님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좋습니다. 김 팀장이 그렇게 해주면 정말 고맙지. 똘비 진짜 에이스시거든? 잘 배워서 너도 차 좀 엄청 팔아봐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는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하고 이제 짝꿍이 맺어진 거예요. 근데 김 팀장님이 그 전까지는 본인한테 특별히 말을 건다던가 이런 게 없었는데 짝꿍이 맺어지고 나서 본인을 직접 데리고 그 썬팅샵 있지 않습니까? 썬팅샵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개를 해주더래요. 이번에 우리 신입사원이다 하면서 명함 드려 하면서 차 들어오면은 잘 해주고 하면서 여기는 어떤 썬팅샵이고 어떤 필름들이 있고 가격은 어느 정도고 딱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다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차량을 팔 때 뭘 조심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 여기서는 이런 홍보 활동이 좋고 데리고 다니면서 진짜 꼼꼼하게 다 알려주시더래요.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한 일주일을 같이 따라다녔대요. 그래서 김 팀장님이 상담하는 것도 보고 이분이 차량 인도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이제 스스로도 판촉이라고 하죠. 홍보 활동하면서 차량을 슬슬 팔기 시작을 했대요. 막상 몇 대 이렇게 팔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또 시간도 많이 남고 무엇보다 재밌었대요. 근데 신입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많이 할 만한 이러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요. 신입 때. 남아 도는 게 한 달, 두 달이 아니고요. 보통 길면 반년까지도 가고 그래요. 반년이 조금 못된 시기에 어느 정도 일도 좀 손에 익었고 상담도 두려운 거 없고 조금 자신감이 올랐는데 당직을 쓰고 있었대요. 당직을 쓰는데 한 남성분이 앞에 차를 세우신 거예요. 차는 산타페 1세대 처음 나온 거. 와, 막 휀다에 어디에 녹이 덕지덕지 나 있고 거기서 이제 고객이 딱 내리는데 야, 저분은 무조건 차를 산다. 내가 한번 이거는 올가매야겠다. 그래가지고 딱 목에 힘주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혓바닥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진짜 열정을 다해서 했대요. 선생님 지금 무조건 차를 사셔야 됩니다. 저 바깥에 차 상태를 보십시오. 저거 타고 가다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객분도 차를 바꾸러 오신 거예요. 오늘 간을 보러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차 계약도 넣고 하는데 마침 차가 공장에 그러니까 여유분이 있는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쇳불도 바로 빼라고 했다고 그냥 오늘 출고를 해버리십시다. 오늘 자금 집행을 해버리십시다. 그러니까 고객도 좋다 어차피 사러 온 거 하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차량 대금까지 일사천리로 다 진행을 시켜버린 거예요. 싹 시켜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고객이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내 차 저거 돈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오래된 4등급 5등급 경유 차량들 얘네들 조기에 폐차를 하게 되면은 지자체에서 돈을 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럼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 시청 여기다 전화하셔가지고 뭐 하시고 지금 마침 받고 있는 기간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고객이 내가 시간이 많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똘대리가 조금 도움 좀 주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시간이 남잖아요. 그리고 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주 열정적인 시기예요. 그때는 또 고객 만족을 위해서 나만 믿어라. 고객의 모든 신상 정보 다 받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차량 등록증 빼가지고 본인이 서류 접수하고 막 다 했어요. 다 움직였어요. 똘비가. 심지어 정상가동 확인서라고 이 차량이 무조건 폐차를 갈 만한 차가 아니다. 지금 굴러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 과정도 본인이 직접 고객 차를 가지고 움직여서 다 받아줬대요. 전부 다 검사받고. 고객을 위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움직이고 폐차비도 진짜로 잘 받을 수 있는 곳 알아봐줘서 다 받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고객이 너무 고마워하더래요. 정말 고마워하면서
진짜로 새 차를 내가 사는데 이렇게까지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자기는 처음이다. 몰랐다. 이거 원래 이렇게 해주는 거냐? 그래서 똘비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너무너무 소중한 제 초창기 고객님이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멘트를 치니까 고객이 엄청 대견하게 본인을 쳐다보더래요. 나이는 40대 후반이셨대요, 고객이. 그러면서 차 썬팅이랑 작업 끝나면은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예, 제가 차량 다 꾸며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똘비가 뭣도 모르는 시기니까 한 얘기예요. 함부로 고객 찾기 움직이는 거 아닌데 우리 집 주소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데 거기 말고 다른 데로 좀 차를 가져다 달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주소지를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주소가 뭐 다른 지역도 아니었고 그냥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시의 주소였대요. 그래서 차가 오고 다 꾸미고 등록도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고객차를 운전을 해서 해당 집원으로 향한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시 최외곽. 여기에서 막말로 걸어서 5분만 가면은 행정구역이 바뀌어요. 그 정도로 최외곽 지역이었고 근처에는 크게 뭐 사람 사는 인가가 없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주택이 하나 있더래요. 거기에 차를 세우고 고객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 도착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선생님이 나오시더래요. 고객님이 인사하고 선생님 제가 다 확인했는데 뭐 단차나 찍힘 뭐 이런 거 없고 차 너무 좋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뭐 어련히 잘 봐주셨겠어. 들어와요. 차 한잔 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집을 따라서 들어갔어요. 집은 우리 조립식 주택 있잖아요. 되게 이쁘게 생긴 조립식 주택이었고 정원도 꽤나 잘 가꿔져 있었고 근데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바로 알겠더래요. 여기는 보통 민가가 아니구나. 여기는 당집이구나. 점을 보는 곳이구나. 바로 알겠더래요. 집을 들어가자마자. 근데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두리번 보니까는 놀랬어요. 저 이런 일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존댓말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선생님 저는 아예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러셨어요. 야, 저 너무 신기합니다. 저 살면서 이렇게 들어와 본 게 사실 처음이에요. 막 그러니까는 그래요? 뭐 신기할 것도 없고 여기서 저는 주로 점을 보고 점사를 보고 집은 따로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 한 잔 주신 것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대요. 온 김에 몇 년생이에요? 그래서 예, 저 몇 년생입니다. 태어난 시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잠깐만요. 어머니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엄마 나 몇 시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러니까 하니까 엄마가 눈치는 채고 알려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몇 시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점사를 쭉 봐주시더래요. 쭉 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 똘대리님한테 신세를 많이 졌어 이번에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세라니요. 그러니까는 작은 거라도 사람이 베풀면 그 베푼 거를 받은 사람은 그냥 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야. 특히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빚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직업이야, 내 직업이.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갚아줘야겠는데 참 심성도 곱고 앞으로 잘 살 거야.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되고 하면서 이렇게 점사를 나름 봐주시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 어찌됐건 나 어차피 저쪽 도심 쪽으로 나가니까 내가 태다 줄게 그러면서 본인을 태우고 도심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가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점사를 보시는 분이니까 무당이니까 그리고 똘비는 이런 거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도 많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았는데 이분이 조금 온화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계속 뭐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예 하면서 그냥 쭉 가는데 내릴 때가 됐어요. 내리려고 하니까 저기 똘대리 글도래요. 그래서 예, 내가 전화로 좀 물어보고 해도 돼? 글도래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차량 지금 보시다시피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그래 전화하면은 꼭 잘 받고 글도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무당 고객님하고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냥 무당 고객님 잊고 이제 조금 시간 보내다가 처음에 그 팀장님 있잖아요. 김 팀장님이 야 똘비야 나 일 좀 도와주라 글더래요. 그래서 예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나 오늘 내가 진짜로 일정이 꼬여서 그러는데
네가 썬팅샵에 한 4시 정도까지 가 있다가 고객님 오시면 차량 인도 좀 해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맡겨만 주십시오. 그래서 차량 인도를 해줬대요. 대신에 그랬더니 고맙다고 5만 원을 주시더래요. 꽁돈이잖아요. 그래서 안 주셔도 된다니까. 영업사원이 공짜로 움직이는 게 어딨냐고. 받으라고. 그래서 돈 받고 대신 가서 상담 좀 하라고. 차량 설명 좀 해주라고. 갔다 왔더니 또 몇만 원 주고 이분이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돈이 되더래요. 그리고 심부름을 근무 시간 내에 꽤나 많이 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하나 시킬 때마다 적게는 3만 원, 많게는 10만 원, 20만 원까지 돈을 그렇게 챙겨주시더래요, 계속. 그래서 진짜 이분은 영업을 오래 하시고 괜히 에이스가 아니구나. 사람을 빠지게 만든다. 그러면서 그분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그중엔 조금 특이한 일이 이제 하나가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이었대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김 팀장님이 전화가 왔대요. 똘비야, 나 부탁 좀 하게. 그래서 예, 말씀 주십시오. 저기 지금 좀 챙겨서 너 매장으로 좀 나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예,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아니 오늘은 옷 편하게 입고 와. 정장 입고 오지 말고 옷 편하게 입고 와서 나 일 하나만 도와주라. 응? 와서 얘기할게. 그래서 나갔대요. 그랬더니만 본인을 태우고 1시간 정도 어디를 가더래요. 그리고 도착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조금 땅을 좀 사고 좀 뭐 하려고 하는데 나 조금만 도와줘라 그러면서 삽질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한 3시간 넘더라 삽질을 진짜로 미친 듯이 했대요. 예. 정말 삽질을 엄청나게 했대요.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근데 삽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혼자 그다음에 간간히 누가 도와주면서 3시간 삽질을 해도요. 포크레인 몇 바가지 안 돼요. 그렇게 땅이 깊게 크게 안 파여요. 그게. 어찌됐건 파라니까 열심히 이렇게 한참 팠대요. 그러니까는 그쯤이면 됐어. 오케이 여긴 이쯤 하고 가자. 내가 저녁 사줄게. 그러더래요. 물어봤대요. 팀장님 이거는 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넌 어려서 모를 것 같은데 이게 뭐 지적도를 뭐 하려면은 뭘 봐야 되고 여기에다가 빵꾸를 뚫어가지고 뭐 이정표식으로 해줘야 되고 막 얘기를 그렇게 해주더래요. 근데 예. 그런 게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모르는 뭐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나서 저녁 준 거 얻어 먹고 집에 와서 용돈을 한 30만 원 챙겨줬대요. 또 그날. 이거 엄청 쏠쏠한 거잖아요. 딱 집에 와갖고 팔이랑 허리랑 안 아픈 데가 없네 하면서 누워있는데 삘리리 하면서 전화가 울리더래요. 보니까 자기 고객이더래요. 무당 고객.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하고 받으니까 예 잘 지내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네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그래가지고 예 요즘 뭐 그냥 차 팔고 오늘은 선배가 도와달라고 해서 삽질하고 그러고 왔네요. 하하하 웃으니까 아이고 뭐 삽질도 하시고 영업사원이 별걸 다 하시네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도와달라고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도와드린 거예요. 업무상이 아니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선배가 그렇게 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매장에 선배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머리 스포츠 머리에 뿔테 안경 쓰시고 뭐 그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참고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인상착의는 이게 가상의 인상착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예,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때 상담 갔을 때 봤다고. 그래서 그러셔. 그분하고 같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아이고 내가 무당이고 그러니까 뭐 내 말 들어가지고 나쁠 건 없어. 그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혼자 살아요? 부모님이랑 살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집에서 밥 해먹죠. 집에 소금 있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뭐 소금이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이라도 근처 공원이라도 한 바퀴 도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공원이요? 근처? 왜요? 그러니까는 날씨도 그렇고 뭐 아무튼 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요. 나쁠 건 없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되게 슬렁슬렁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대요. 근처를 한 바퀴 돌고 소금을 몸에다 뿌리고 그러고 집에 들어갔대요. 이게 이제 고객이 하란 대로 일단 하긴 했대요. 그냥 무당이니까. 그렇게 일이 있고 나서 김 팀장님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대요. 업무적인 거, 업무 외적인 것들을. 근데 조금 특이했던 거는 업무 외적인 일들을 할 때 간간히 정말 공교롭게도 이 무당 고객이 본인한테 그날 딱딱 전화를 좀 하더래요. 그러니까 매번 한 건 아니었는데 업무 외적인 일을 이렇게 몇 개 하다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무당 고객이 전화가 오는데
무당 고객이 전화가 온 날은 어김없이 김 팀장님이 개인적인 일을 시킨 날이었대요. 사적인 일을. 그러면서 어김없이 무당 고객은 소금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동네를 한 바퀴 돌아라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똘비도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무당 고객한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걸 왜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제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이거 어디 장례식장 갔다 올 때 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예. 저기 똘대리 그 김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글도래요. 그래서 예. 글쎄요. 내가 무당의 입장으로서 딱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요. 응? 좋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매장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다 알아봤자 뭐 하겠냐고. 근데 거기 있어서 좋을 거는 없어 보인단 말이지.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래가지고 그건 좋으세요. 얘기를 하니까는 그니까 어차피 사람 일이란 게 그래. 알려준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 내가 아무리 막아도 그냥 그 김 팀장이란 사람하고 뭐 얽히는 날은 그냥 무조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공터를 좀 걷고 소금이라도 뿌리고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하고 들어가요. 글도래요. 그래서 뭐 알겠다 대답은 했는데 조금 한편으로는 안 좋은 생각들이 좀 들었대요. 이 고객님이 혹시 나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무속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뜯어갈 생각인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대요. 솔직히. 그러면서 뭐 시킨 대로 했겠냐고요. 솔직히. 그걸 다 안 지켰죠. 김 팀장님도 사람도 좋고 용돈도 많이 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같이 붙어서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네. 하루는 김 팀장님이 아침 회의가 끝나고 바로 얘기를 하더래요. 야 똘비야. 예. 오늘 너 저녁에 뭐 오냐? 그래가지고 예 말씀 주십시오. 제가 뭐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내가 집원을 하나 알려줄게. 거기로 네가 저녁 10시쯤 한번 가줄 수 있어? 글더래요. 밤 10시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출장을 가야 돼. 출장 가는데 거기 가서 네가 상담 하나만 해줄래? 글더래요. 출장 상담입니까? 그러니까는 부탁 좀 한번 하자. 솔직히 네가 제일 편하다야. 나도 다른 애들 나 별로 안 편해. 불편해. 네. 네가 좀만 한번 도와줄래? 근데 똘비는 알아요. 이 사람 부탁을 들어주면 꽤나 쏠쏠한 금액을 챙겨줘요. 특히나 이런 계약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10시까지 거기로 갈게요. 해당 차종이 뭡니까? 그러니까 얼추 설명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주섬주섬 챙겼대요. 그리고 밤 9시 반쯤 해당 집원으로 도착을 했답니다. 네. 여기가 어딘가 가봤더니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놓여서 노는 이런 번화가 조금 끝나는 무렵에 있는 빌딩이었대요. 네. 층수는 5층짜리 빌딩이었고 뭐 이 빌딩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냐 그것도 아니었고 빌딩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대요. 그냥 1층은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1층은 그 뽑기방이 있었대요. 뽑기방이 있고 2층부터는 보니까는 뭐 간판들은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불이 들어와 있지는 않더래요. 예. 그래서 뭐 그런가 보구나. 근처에 지나다닌 사람은 뭐 별로 없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비가 꽤나 많이 오는 날이었대요. 상당히. 그래서 일단은 차를 그 뒤편에다가 주차를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가서 상담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딱 보니까는 오른 버튼 탁 눌렀대요. 네.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와서 문이 열리고 5층 누르고 쭉 올라갔대요.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데 내리니까는 한 4평, 5평 정도 되는 공간이 하나가 있고 철문이 하나가 딱 닫혀 있더래요. 그리고 그 공간에는 동작 탐지 그 전등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니까 불이 켜지더래요. 들어가 보자 하고 철문을 딱 여는데 철문이 잠겨 있더래요. 뭐야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선배한테. 팀장님 이거 문이 잠겨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거 그러면은 뭐 1, 2, 3, 4 별 눌러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1, 2, 3, 4 별 삐리릭 하고 열리더래요. 그래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아직 안 오셨나 보다. 들어가서 불 켜고 좀 앉아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여기저기 불을 켜는데 예. 구조가 너무 특이했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공유 오피스 이런 느낌인가? 뭐 고시원처럼 왼쪽 오른쪽에 방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대요. 보이는 문만 10개가 넘게 있었대요. 어디로 가야 되나 싶은데 가운데 약간의 공간이 있고 거기에 테이블이 하나 있어서 그냥 거기 의자에 앉아 있었대요. 다른 방엔 들어가진 않고. 이게 바깥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밤이고 날씨가 을씨년스럽잖아요. 괜히 아무도 없는 빌딩에 이렇게 와 있으니까 뻘쭘하니 기분도 좀 굴고 그래서 계속 그냥 이거 있었대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있어보자 언제나 오시나 하고 한 15분 20분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아무 인기척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선배한테 전화를 했대요. 팀장님 오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고객님 곧 가실 거야. 좀만 기다리고 지금 어디에 있어? 그래가지고 저기 가운데서 약간 옆으로 들어오니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오른쪽 그 냉장고 보이지? 그래서 예. 그 냉장고를 열었더니 우리 커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트 가면 사 먹을 수 있는 커피들이 한 10대 개가 이렇게 쭉 있더래요. 거기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먹고 그리고 좀만 있어. 곧 오실 거니까 한 2-30분 내에는 분명히 오시니까 좀 있어. 뭐 하나 마시고 있어. 야 아직은 날씨 덥다 야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서 커피 하나 빼가지고 캔이었대요. 심지어 캔커피 착 따가지고 꼴깍꼴깍 마시면서 좀 기다렸대요. 근데 한 15분이 지나도 고객님이 안 오시니까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기 건물 아니니까 여기서 태우긴 뭐하고 1층 가서 이제 담배를 피려고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대요.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엘리베이터 그 앞에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공간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분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시추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있더래요. 예. 언제 사람이 올라왔지? 그래가지고 혹시 그 김 팀장님 고객님이세요?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안 쳐다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멍멍이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놀고 있더래요. 멍멍이는 가만히 있고. 네네. 근데 그 여성분이 생머리였고 머리가 길었대요. 근데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얼굴이나 이게. 근데 대꾸도 안 하고 뭐 머리를 들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몇 번 물어보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이 안 눌리더래요. 뭐야? 탁탁탁탁탁 누르다가 에이씨 계단으로 가자 하면서 계단을 이렇게 막 찾았대요. 두리번 계단이 없더래요. 엘리베이터 보통 옆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있나? 하고 여기저기 막 찾아러 다닌 거예요. 다시 철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도 열어보고 저기도 열어보고 그래 여기는 계단이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닌데 하면서 좀 돌아다니다가 문득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 쫙 스치는 게 있더래요. 본인이 이제 처음에 주차를 하고 이 건물을 올라오려고 엘리베이터를 눌렀잖아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5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5층에 올라왔을 때는 철문도 잠겨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찾아도 계단을 못 찾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엘리베이터는 처음에 왜 5층에 가 있었던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무섭더래요. 엘리베이터는 처음에 그럼 어떻게 5층에 가 있던 거지? 아래에서 층수를 잘못 눌렀나? 저 여자분은 어떻게 오신 거지? 다시 이제 갔대 엘리베이터 앞으로. 저기요. 저기 선생님. 아가씨. 저기요. 막 부르는데 대꾸를 안 하고 계속 고개 숙이고 멍멍이만 이렇게 만지고 있더래요. 멍멍이는 약간 떼굴떼굴 그러고 있고. 다시 엘베를 이렇게 누르는데 엘베는 또 버튼이 안 눌리고. 저기 혹시 이거 계단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쓱 일어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멍멍이를 한 손으로는 안고 한 손으로는 따라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하고 철문 안쪽으로 쭉 걸어서 들어가더랍니다. 본인도 따라서 쭉 걸어 들어갔대요. 쭉 걸어 들어갔더니 본인이 열지 않았던 방문 하나를 열더래요. 철컥 하고 이렇게 끽 하고 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대요. 그때 그냥 빈 방이더래요. 근데 여자가 손짓을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더래요. 예? 여기 뭐 계단 없는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오라고 자꾸 따라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이게 손가락으로 위를 이렇게 가리키더래요. 천장을 이렇게 가리키고 보니까 위에 형광등 있지 않습니까? 형광등이 왜? 하고 이렇게 밑을 보니까는 옆에 형광등 하나가 세워져 있더래요. 예. 뭐 형광등을 갈아달라고 혹시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자기도 손모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자분이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갈아드리면 돼요? 근데 이거 불이 잘 안 들어와서. 그래서 핸드폰을 후레쉬를 킨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에다 내려놓고 후레쉬를 천장으로 이제 쏘게 해놓고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고 이렇게 막
막 빼고 있었대요. 형광등을 막 빼는데 하면서 이렇게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의자 위에 서가지고 형광등을 막 빼려고 하는데 잘 안 빼져가지고 한참 낑낑거리고 있었는데 기침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진짜 뜬금없이 흰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어르신이, 그러니까 나이가 가늠이 안 됐대요. 어르신인 건 알겠대요. 근데 흰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어르신이 딱 방 앞에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나와라, 나오너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고객님이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어서 나와라, 어서 이쪽으로 막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형광등 빼려다가 손을 놓고 의자에서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옆쪽으로 가시더래요. 그래갖고 진짜 이거 느낌이 되게 오묘했대요. 정말 신비스러운 느낌이었대요. 이게 이 여자도 그러고 저 어르신도 그러고 느낌 자체가 이게 살면서 자기가 경험해본 적 없는 느낌이었대요. 다. 핸드폰을 주워 들었대요. 핸드폰을 이렇게 딱 주워 들고 방에서 이제 나가는데 여자분은 아직도 그 방에 서 계셨고 나가다가 뒤를 돌아봤대요. 네. 여자분을 이렇게 딱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글쎄요. 이게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진짜 미친놈 소리가 절로 나오겠구나 싶었던 게 나가면서 이렇게 딱 뒤를 보니까 여자분이 서 계시고 여자분 옆에 본인이 올라가서 형광등을 끼우려고 했던 그 의자가 있고 그 의자 위로 그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던 우리 그 목말할 때 쓰는 줄 있죠. 동그라미 딱 돼 있어. 네네네. 그게 딱 내려와 있더래요. 근데 본인이 형광등을 갈아 끼우려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낑낑거리고 있을 때는 그 밧줄은 보이질 않았거든요. 아무리 해도 느껴지지도 않았고. 근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막 다 돋더래요. 막 진짜 아래 달려있는 동생이 막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진짜. 야씨 이거 뭐야.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근데 뭔 말이 안 나오더래요. 이 여자한테. 저게 뭐예요? 말도 못 물어보겠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여자 얼굴이 머리카락이 가려져 있어서 계속 보이질 않아요. 마치 인제서야 공포영화에 나오는 여자 귀신 같더래요. 이야, 예. 물론 여자 귀신 치고는 옷도 되게 특이할 정도로 온몸에 굴곡이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워서 황급하게 그 어르신이 걸어간 방향으로 막 갔더니 어르신이 서 계시더래요. 어르신한테 막 갔대요. 선생님, 저 혹시 제가 상담은 지금 못 할 것 같고요. 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선생님? 그 엘리베이터가 눌리질 않는데 선생님 어떻게 올라오신 거죠? 저 계단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을 막 더듬으면서 공포에 쩔어가지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더니 니놈 이름이 무엇이더냐? 글더래요. 그래서 명함 하면서 명함을 드렸대요. 선생님 저 똘비라고 하고요. 제가 다음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막 두리번 말을 더듬으면서 막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어깨를 탁 짚고 등 쪽으로 이렇게 싹 쓰다듬어 주더래요. 무서워하지 말거라. 네가 평상시에 선한 일을 행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뭔가 바라지 않고 사람들한테 베풀었으니 이렇게 내가 너한테 온 것이니라 하면서 쓰다듬더래요. 참 뭔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좀 만져주는데 마음이 좀 진정이 되더래요. 진정이 딱 되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엘리베이터 옆쪽 벽이 있어요. 그쪽을 네가 잘 보면은 길이 보일 거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 어서 그쪽으로 가봐라. 가만히 그러고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황급하게 돌아서서 그쪽 엘리베이터 옆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벽이더래요. 까만. 근데 손으로 막 벽을 더듬고 만지는데 재질이 나무 같더래요. 합판 같더래요. 엘리베이터 옆쪽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행사에서 이렇게 마치 문을 이렇게 나무 합판으로 가려서 벽처럼 보이게 하는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막 합판을 뜯었대요. 막 뜯으니까 우지끈 하면서 발로 차고 막 공포에 쩔어서 그러니까 문이 이제 딱 나오더랍니다. 여기 이렇게 숨겨져 있었구나. 문을 열고 타다다다다닥 내려갔대요. 막 내려가서 1층까지 내려오고 건물 밖으로 막 나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있었잖아요. 밖은 어둡고 이제 건물 바깥으로 착 나가는데 온 세상이 뿌얘지더래요. 뿌얘지고 눈이 좀 부셨대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본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대요. 이제 정신을 좀 차렸대요.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멍하니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간호사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도 얘기를 좀 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3일을 누워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은 지가 3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까 경찰에서도 오시더래요. 경찰에서 와가지고 경위를 물어보더래요. 근데 똘비는 기억이 이게 좀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예. 제가 주차를 하고 5층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꿈이라고는 생각 안 했대요, 그때.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했더니 경찰분이 아니다고. 일단은 조금 더 안정을 취하시라고. 그러고 가시더래요. 사람이 답답해서 돌아버리잖아요. 아이씨, 간호사한테도 물어봐도 간호사도 자기는 모른다고 울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황급하게 도착을 하셨대요. 어머니가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에 계셔가지고 도착을 하셔가지고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니 딴 게 아니었고 엄마도 오늘 아침까지 옆에 있다가 옷이랑 짐 챙기러 집에 간 사이에 황급하게 이제 오셔가지고 예. 막 본인 손잡고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왜 그랬냐고. 그렇게 힘들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왜 그랬냐고. 엄마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똘비 혼자서 목을 땄다 이거예요. 예. 근데 줄이 끊어져가지고 네가 산 거다. 엄마 근데 그럼 어떻게 나를 거기서 구출을 한 거냐 얘기를 하니까 무당분이 부재중 전화가 나중에 안 거지만 진짜로 한 20통 넘게 와 있더래요. 그리고 무당분이 119하고 112에 신고를 양쪽에 다 넣었대요. 얘가 지금 사건 사고가 터진 것 같은데 전화가 지금 안 된다. 근데 119에선가는 그걸 할 수가 있대요. 위치 추적. 어찌됐건 연락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무당분이 심지어 거짓말까지 했대요. 얘가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없어졌다. 얘 반드시 좀 찾아줘라.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그때 찾았는데 다행히 줄이 끊어진 상태로 바닥에 널브러진 상태로 본인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니까는 일단 사건 자체는 혼자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건데 똘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시츄에이션인가. 엄마한테 다 듣고 그냐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그때서야 확인을 하는데 무당분 부재중 찍힌 게 막 보이고 무당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저 똘대리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분이 아이고 일어나셨어? 내가 지금 글로 갈게. 글도래요. 그래갖고 예 선생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무당분이 널로 오더래요. 막 와가지고 괜찮냐고 몸은. 그래서 예. 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분이 뭐 기억나는 건 없고 그래서 얘기를 쭉 했대요. 본인이 뭐 수염이 긴 분을 만났고 그 얘기를 쭉 했대요. 쭉 하니까는 무당분이 그 수염이 긴 분 얘기를 딱 듣자마자 무릎을 꿇더래요. 무릎을 꿇으면서 감사합니다. 두 손을 막 우리 무당분들 이렇게 두 손을 막 비비는 거 있잖아요. 동그랗게 비비는 거 양쪽에 손가락 펴가지고 막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긁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참 그러다가 무당분 일어나더니 됐어 살았으니 됐고 기억을 찾으면은 뭐 그냥 그런 거고 기억을 못 찾으면 그게 더 좋은 거고 충격이 컸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묻고 살아. 예. 묻고 살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른 자리 찾아봐. 영업하는 거 다 좋은데 거기선 하지 마. 내 말 들어. 그러더래요. 근데 똘비가 그 상황에서는 이 말이 무시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 하얀 수염분이 본인이 모시는 신령님이라고까진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렇구나. 그 여자는 뭐냐 그랬더니 그 여자는 글쎄 자기도 모르겠다. 근데 아마 좋은 존재는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이제 뭐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아무튼 거기서 일단락이 되고 퇴원을 하고 집에 와서 한 일주일이 좀 넘었을까? 자는데 꿈을 꿨대요. 네. 꿈을 딱 꾸는데 꿈을 통해서 그날 기억이 되살아났대요. 그러니까 거의 열흘이 넘게 있던 기억이 되살아난 거예요. 본인이 커피를 마시고 잠에 든 거예요. 딱 잠에 빠져들었는데 누군가 본인을 흔들고 이동시키는 느낌이 나서 이렇게 고개를 보면서 떨리는 그 몸 상태로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김 팀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김 팀장이 진짜 낑낑거리면서 본인을 매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꿈을 통해서 보였고 꿈에서 깨니까 맞네 할 정도의 기억이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딱 느껴진대요. 이게 와. 갑자기 기억이 확 돌아와진대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소름이 막 돋더래요. 김 팀장이 왜? 김 팀장이 나를 이건 뭐지? 이거 분명히 이건 맞아. 이건 기억 돌아온 거야. 그냥 꿈은 아니야. 그리고 나서 혹시나 해가지고 본인도 이제 여기서 차를 팔면서 썬팅샵이나 이쪽하고 이제 많이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 팀장이 소개해준 썬팅샵 몇 군데만 본인이 거래를 했었거든요. 거기 말고 또 큰 썬팅샵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김 팀장이 소개 안 해준 그 예. 썬팅샵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혹시 저기 어디 자동차 김 팀장 아냐?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 사장이 뭐 알죠. 예, 뭐 때문에 그러세요?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뭐 사건 사고 없었어요. 거기 그분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딴 게 아니고요. 그냥 조금 느낌이 특이하신 분이어가지고 조금 궁금해서요. 네. 김 팀장님 뭐 좀 아세요? 그러니까는 본인을 되게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막 훑어보더래요. 막 훑어보면서 에이고 신입들이 오면은 가끔 이런단 말이지. 왜? 또 뭔 일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요 느낌이 더러워서요. 그러니까는 그럼 오래 못 다니시겠네. 항상 그러더라고. 이 패턴이 있었어. 올해는 못 다니시겠고. 나도 몰라요. 뭐 아는 건 없어? 그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네요. 괜히 뒷조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 물어보나 마나 뭐 얘기 안 해줘. 그 밑에 뭐 그 사람들이 다 영업사원이야. 그 김 팀장 똥 닦고 사는 사람들이지.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그 다 김 팀장 똥 닦고 사는 사람들이잖여. 그 매장이 뭐 그 자동차 매장이야 거기가. 아이고 가요 가. 어차피 나는 그쪽 매장이랑 거래 안 해 하면서 좀 방어적인 그런 자세를 보여주더래요. 뭐가 있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다른 또 큼지막한 썬팅샵 가가지고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대요. 이번에는 조금 한 절반 정도는 털어놨대요. 내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자기를 막 김 팀장이 목을 이런 얘기는 안 했대요. 거기까진 얘기 안 하고 조금 느낌이 많이 쎄하고 밤이 이상한 대로 부르고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매장은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 모르시나 보네. 그 매장에서만 한 10년 사이에 내가 알기로만 영업사원이 2명이 죽었어. 어이구, 예. 한 명은 스스로 간 걸로 알고 있고 한 명은 교통사고로 알고 있는데 그 매장은 좀 이상해. 별로 그 김 팀장이라는 사람도 소문이 좋지는 않아. 근데 차는 엄청 잘 팔아.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나는 굳이 거래는 그렇게 안 해. 찾아주지도 않고. 느낌 촉이 좋은가 보네. 거기 매장 좀 이상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든 생각. 마지막으로 무당을 한번 찾아가자. 한 번이라도. 네. 그 무당 선생님. 네. 무당 선생님한테 갔대요. 선생님 파지 말라고 했는데 혼자서 좀 알아봤습니다. 기억이 이렇게 돌아왔고 근데 이 기억이 맞나는 모르겠고 내가 지어낸 뭐 얘기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그분이 아마 그게 사실이 맞을 거다. 그래 사실이 맞을 건데 그 건물 본인이 한번 갔다 왔대요. 따로 한번 갔다 왔는데 네가 봤다는 여자가 머리 길고 그 얘기 진짜 똑같이 하더래요. 세상에.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나도 봤는데 거기가 원래 바 자리였대요. 바. 네. 5층이 바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불건전한 바였대요. 자기가 보아하니 그분이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가신 여성분이셨대요. 거기서. 근데 말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매달아서 죽으면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 건물주가 누군 줄 아냐? 누굽니까? 그랬더니 김 팀장이래요. 그렇습니까? 어이구야. 그랬더니 여기까지 물어보니까 그래. 김 팀장이 그동안 시켰던 일이 뭐가 있냐? 그래서 뭐 자동차 상담했던 거 뭐 이것저것 다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랬더니 땅 파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 실적에 눈 멀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조금 무속적인 거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자기가 이제 어딘지는 가보면은 더 확실하고 근데 안 가봐도 자기가 뭐 이건 거의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거기가 엄청 오래된 무덤터였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혼불러내기죠. 혼불러내기. 오래 묵은 혼불러내고 편하별 짓을 다 하는구나 너 데리고. 아이고 내가 그래서 느낌이 너무 안 좋았다. 우리 실령님이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빚을 졌고 마음이 너무 따뜻한 친구여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더니 너를 그 매장에서 나가게 해라 나한테 그런 식으로 느낌을 받게 한 게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그러냐고. 일단은 무당분이 더 이상 뭐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네가 거기서 파고 들어봤자 뭐 설명될 수 있는 게 없다고. 네. 증거도 없고. 참고로 그 건물 CCTV가 1층 주차장에만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면서 재수 똥 밟았다 생각하고 묻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예. 알았다고 하고 딱 한 군데를 더 갔대요. 예.
정말로 조금 고민을 하다 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1층 인형 뽑기방을 갔답니다. 아, 네네네. 그 건물 1층에 인형 뽑기방. 있다고 했었죠. 예. 예, 거기를 이제 갔는데 인형 뽑기방은 보통 사장님이 상주를 안 하시고 그 앞에 연락처가 써 있단 말이에요. 돈을 먹거나 하면 전화를 주라고. 연락처를 이렇게 딱 찍어봤더니 김 팀장은 아니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여성분이 받으시더래요. 아, 선생님 저 뭐 1층 인형 뽑기방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아, 네, 그러더래요, 여성분이. 그래가지고, 아, 딴 게 아니고, 이거, 혹시요, 건물에서 좀 뭐, 이상한 일이 있거나, 뭐, 그러지 않으신가요? 얘기를 했더니,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저 얼마 전에 5층에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막, 안 그래도 소문 좀 나더니만, 아휴, 나는 더 할 말 없고, 그냥 자릿세가 저렴하니까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나는 그 매장을 절대 밤엔 안 간다고. 무조건 나는 해가 쨍쨍하게 떠있는 날만 간다고. 심지어 구름 낀 날 가지도 않는데요. 비 오거나. 나도 무섭다고 그 건물.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냥 하는 거라고. 방을 빼고 싶은데 그 계약금을 그 보증금 있잖아요. 그 기간이 안 돼고 못 받고 있을 뿐이라고. 나도 무섭다고 막 그러더래요. 아,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거기서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거기서 그럼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냐. 그래갖고 아,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피스를 입은 머리가 긴 여성분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막 하면서 막 떨더래요. 나도 한 3번은 봤다고. 내가 밤에 동전 그거 회수하러 갔다가 내가 그 여자를 마주친 게 3번이라고. 와. 그러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여자가 말은 안 하고 도와달라고 손짓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은 데리고 이렇게 자꾸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여기 위에 그러면 들어있는 세입자들은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똘비가 몰랐던 거예요. 1층 인형 뽑기방 빼고는 그 건물이 통으로 다 비어 있었어요. 예. 간판만 있고 불이 안 켜져 있던 게 다 못 버티고 다 나간 거예요. 다. 1층 인형 뽑기방 하나 있고 그 큰 건물이 2층, 3층, 4층, 5층 통으로 다 비어 있었어요. 예. 아이고 그랬군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다고. 아무튼 뭐 끊자고 해서 더 알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 이상은 안 알아봤대요. 왜 이 건물을 하필이면은 김 팀장이 샀을까? 부동산 가가지고 혹시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산 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은 이제 안 알아봤대요. 그 이상은 안 알아보고 예. 그냥 김 팀장한테 가갖고 뭐 캐묻고 그런 것도 없었대요. 그냥 그러지 말라고 무당이 몇 번 당부를 하니까 그냥 대표한테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그만뒀는데 본인이 지금 와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1000번 만번 곱씹어 봐도 그냥 뭐 무당이 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본인 머릿속으로는 그 건물에 아무래도 영적인 존재가 있다 보니까 네. 뭔가 본인을 통해 가지고 좀 정화를 하려고 했나 아니면은 본인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어야만 본인이 영업적으로 풀리는 거였나 예. 뭔가 아무튼 그런 이유로 그랬겠다. 와, 그래가지고 찜찜하다 이거. 예, 본인도 이제 지금 뭐 그 이상은 몰라요. 그 이상은 모르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경험이었죠. 꿈 같은 꿈을 꿨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긴 했고. 아니 이게 그 미스테리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동물꼬마님.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한 어떤 목적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더 캘라면 캘 수 있었겠지만 안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요. 도대체 예. 정확한 목적이 뭐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그 무당도 계속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얘기는 안 해줬지만 제대로. 그러니까요. 되게 궁금해요. 저 대충 건물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아이 또 가지 마세요 또. 동네꼬마님은 그 옥체 보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근데 문제가 없는 게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 뒤에 신과 같은 존재가 한 명 있어요. 그만하세요 거기까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디귿비읍이라고 그분이 저와 함께 하기에 저는 두려운 게 없죠. 될지어다. 그리고 믿음이 중요한 거라니까. 맞아요. 될지어다고. 그리고 제가 왜 동물꼬마님이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잘생긴 사람들이 피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동물꼬마님이 잘생기시긴 잘생겨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열차 앞에 서 있어도 열차가 비껴가요. 나는 그 정도지. 지켜야 된다 이거죠. 네. 근데 돌비님 때문에 네. 어디 가서 내가 알려지면 난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또 귀한 영적인 이야기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차까지 피해갈 정도로 잘생기신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근데 확실한 어떤 목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뭐였을까?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이랬으면 이랬을 것 같다 라는 추측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